오늘 목표는 그겁니다. 왜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MGH를 깨달을 겁니다. 네, 그러면 일단 보존력부터 갈게요. 너네들이 보존력이라는 걸 이야기하는데 보존력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운 중력이나 탄성력 같은 걸 보존력이라고 해요. 어떤 경우냐면 보존력의 가장 특징 중에 하나는 경로의 무관성입니다. 얘가 이렇게 가든 이렇게 가든 이렇게 가든 한 일이 모두 같으면 보존력이라고 이야기하게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너네가 중력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를 볼 건데 여기 있던 질량 M을요 내가 여기까지 끌어올려요. 그러면 중력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는 얼마야? mgh. 모르지 않죠? 근데 잘 봐요. 저렇게 올라가나 이렇게 올라가도 똑같이 mgh예요. 올라갔다 내려와도 mgh예요. 무슨 얘기냐면 처음 위치와 나중 위치 간의 위치 간의 관계성만 따지면 된다는 거지 우리가 어느 경로를 따라가도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비보존력은 달라요. 마찰 같은 경우 당연히 우리가 경로를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 다르잖아. 그래서 너네들이 힘들면 항상 최단거리 찾아 떠나잖아. 편하게 가려고. 이런 것처럼. 근데 보존력을 바라볼 때는 경로가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 보존력의 수식적인 특징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뭐냐? 보존력이 한 일을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의 음수를 주어주게 돼요. 포텐셜 변화량에 반대되는 힘을 일을 가지게 된다라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상황을 보여줄게.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1번 상황 여기 있다가요 2번 상황으로 우리가 물체를 올렸어요. H만큼. 그러면 맨 처음에 포텐셜 에너지는 뭐고? 0이야. 수평 있으니까 없다고 얘기할 거냐? 그럼 얘를 올리면 포텐셜 에너지가 뭐가 됐어? mgh가 됐어. 그러면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은 얼마지? mgh가 증가한 거잖아. 여기까지 이해가 돼. 그러면 이제 그게 아니라 여기서 보존력이 한 일을 보자라는 거고 대표적인 예인 중력이 한 일을 보자. 일의 정의는요 힘과 거리의 내적이에요. 그러니까 얘에 작용하는 힘은 뭐가 있어? 중력이 있어. 힘의 크기, 거리 얼마만큼? h. 근데 잘 봐요. 이렇게 갔어. 그러면 둘이 이룬 각도 몇 도? 180도. 그럼 뭐가 나와요? 마이너스 mgh. 그러니까 얘를 여기다 집어넣어버리면 마이너스 다 주가 됩니다. 이런 그 보존력이 한 일은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에 반대되는 걸 가진다는 거야. 일어나! 네, 그러면 이렇게만 얘기하면 아쉽잖아. 왜 그러느냐? 이런 효과가 작용하게 됩니다. 네, 어떤 물체가 있는 시스템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어떤 공간에 대한 작용이 있다고 가정할 건데 외부와 단절되어 있는 이 고리끼 안에서 외부에서 우리가 에너지를 주입해줘요. 예를 들어 불을 떼거나 지구도 그거야. 지구가 이제 에너지가 있는데 태양이 계속 에너지를 주잖아. 이 에너지를 주면 외부에서 이렇게 힘이 작용하면 얘는 에너지가 변합니다. 이 안에 있는 에너지가. 얘 안에 있는 시스템 안에 있는 에너지가 변하기 시작해요. 근데 외부에서 일을 안 하면 이 에너지는 항상 일정할 거야. 그 에너지 자체는 당연한 느낌. 그러니까 뭐냐면 근데 우리가 여기서 뭐를 배웠냐? 얘를 배웠어. 우리가 외부에서 한 일은 그럼 당연히 전체적 에너지 변화를 줄 거예요. 어떤 에너지일지 모르겠지. 운동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 여러 에너지 모르겠어. 하지만 전체 에너지 변화를 줄 거야. 걔에 대한. 근데 우리가 앞 시간에 뭐를 배웠냐면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 힘을 작용했더니 모든 힘을 다 더해서 에너지를 봤더니 얘네들이 뭐가 변하더라? 알짜면 일이 운동 에너지가 변하더라는 거야. 얘한테 작용하는 힘이 걔 시스템 안에서 작용하는 힘이 존재할 수도 있고요. 외부에서 작용하는 힘이 있을 수도 있을 거라고. 근데 둘을 다 더해서 알짜면 계산할 때 운동에너지 변화를 줬다는 게 우리가 일개 운동에너지 정리해서 이게.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야. 우리 알짜 힘이라는 건 내부에서 작용하는 힘이 있을 수도 있고요. 외부에서 작용하는 힘도 두 개가 다 있을 거잖아. 에너지라는 게.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지. 외부에서 작용하는 일 같은 경우는 델타 K 마이너스 내부에서 작용하는 일의 크기를 넘겨서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근데 이제부터 보자. 이 시스템 내에서 내가 외부 힘을 없앨 거야. 그러면 저 시스템 내부에 있는 총 에너지는 변하면 돼? 안 돼? 안 돼. 그게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야. 뭐야? 얘가 0이네. 이게 역학적 에너지 보존인 거야. 그럼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되려 봤는데 이 걔를 다시 들여봤더니 갑작스럽게 얘를 떨고 속도가 생겨. 왜 생기냐고. 왜 생기냐고. 운동 에너지 변화가 생겨. 근데 더해서 0이 돼야 돼. 그러면 얘네들을 하나의 에너지 취급하자라는 거야. 그게 뭐야? 그게 포텐셜 에너지라는 거야. 포텐셜 에너지 의미 자체가 그거라는 거예요. 전체적 에너지는 변화하지 않는데 그게 뭐냐? 얘네들이 내부에 작용해서 생기는 에너지들이 있을 거다. 그 변화를 우리가 뭐라고 볼 거냐? 포텐셜 에너지로 보겠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이래서 뭐냐? 그리고 그 내부에서 작용하는 힘들을 뭐라고 하느냐? 이 안에서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보존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깥으로 나가요. 상호작용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보존력이 한 일이 우리는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에 반대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를 좀 정리하면 이런 형태까지 맞춰서 정리할 수 있겠다는 거죠. 뭐야? 보존력이 한 일이 우리가 마이너스 델타 U로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뭐 할 거냐면 비보존력이 한 일이 그러니까 당연히 전체 에너지 변화를 줘요. 그러면 두 개를 더해서 전부 다 1을 하면 뭐가 되어오는 거야? 얘가 운동에너지 정리. 얘가 운동에너지 정리를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밑에 있는 거 얘를 6-8번 풀어봅시다. 이거 뭔 소린지 이해 못해도 얘는 풀립니다. 네. 풀려. 풀 수 있어. 뭐라고요? 큰일 났네. 네. 6-8번 봅시다. 6-8번은 막 엄청 어렵진 않아요. 너네가 너무 어렵게 생각해서 그런데 너네가 이거는 그냥 직관적으로 풀어도 돼요. 제가 지금 가르쳐준 거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뭐냐면 질량 M인 물체가 경사면에 있으니까 당연히 굴러 내려올 거야. 우리는 뭐가 중요하냐면 이렇게 생각하는 게 되게 중요해. 상상이 필요해. 그래서 파워 N이 잘해. 얘가 어떻게 변할까 생각하는 거야. 시뮬레이션 돌려야 된다는 거지. 가만히 있으면 얘가 내려올 거고 여기서 뭐를 가져? 속도를 가질 거야. 근데 문제를 얘기하는 게 여기서 속도가 0이라네. 그럼 이상하다. 분명히 얘가 내려오면서 속도가 생겨야 될 속도가 안 생겼어. 누구 때문이구나?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 이제 천천히 해봅시다. 1번. 중력이 한 요구 할 거예요. 네, 중력이 한 요구 할 거예요. 중력이 이쪽으로 아래로 얼마큼 작용해? mg만큼 작용해. 얼마만큼 내려왔어? 이만큼 내려왔어. 그러니까 중력의 한 일이 얼마야? mg h. 근데 문제에서 h 안 줬지. h를 너네가 만들어내야지. 문제는 모르겠어? 네, L대로 주고 세타로 줘. 그러니까 h는 뭐야? L대로 사인 세타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쓰셔야. 이거 이렇게 돼 있구나. 이렇게 쓰시면 중력에 대한 1이 나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마찰 구간의 길이 L을 구하래요. 얘를 구하는 방법이니까 중력이 한 일만큼 원래 에너지가 생겨야 돼. 얘는 운동 에너지가. 근데 안 생겼다고. 누가 일을 해서 그런 거야? 마찰이 일을 해서 그런 거야. 이만큼 뭐가 있기 때문에 마찰이 일을 해서 없애준 거지. 그럼 마찰이 한 일을 구해야 될 거 아니야 이제부터. 이 논리 구조를 따라가는 거. 마찰이 한 일을 구할 거야? 마찰이 한 일은 마찰력에다 뭐를 곱해주면 돼? 마찰이 작용하는 공간을 곱해주면 될 거 아니야. 거리. 왜? 그럼 이제 마찰력도 구해야 되겠네? 마찰력은 우리 앞에서 배웠어? 뭐라고? UN. 네. 마찰계에서 곱하기 수직항력이야. 그럼 당연히 뭐부터 구해야 돼? 수직항력부터 구해야 되겠나가 되는 거야. 연결되게. 그러면 우리가 배웠다. 얘가 빗면에서의 mg를 두 개로 나눴을 때 mg 사인 세타고 빗면 누르는 힘이 mg 코사인 세타다. 그래서 위로 뭐가 작용한다? 수직항력이 이렇게 작용할 때 얘랑 뭐하다? 같다. 그러니까 마찰력을
수직항력이 mg 코사인 세타인 거고 마찰력은 un이니까 umg 코사인 세타인 거고 그 다음에 우리 마찰력의 한리를 구해야 되니까 여기다 뭐를 곱해서 마찰에다가 마찰 구간 길이 L을 곱해서 umg 코사인 세타 L이라고 해요. 근데 뭐가 한일이? 중력이 한일과 얘랑 얘가 뭐 해야 돼? 같아야 돼. 그래 에너지가 풀막 0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두 개가 뭐하다? 같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당연히 mg 약분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L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뮤 넘어가서 뮤분의 L 제로고요. 코사인으로 나눠주니까 뭐가 돼요? 탄젠트 세타 이렇게 된다라는 거. 네. 네. 3번은 그냥 더러워요. 운동에서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그냥 그것만 생각하라고. 뭐냐면 요걸 포인트를 얘기해주고 싶어서 지금 얘를 보면 L제로 요 구간 안에서 속력이 어떻게 변하냐면 속력이 이렇게 변화합니다. 우리가 내려가는 중에 속력은 점점 빨라져요. 왜냐? 빗면으로 중력이 일을 해서 빨라지다. 근데 얘가 여기 되려면 속력이 어느 순간 뭐 해야 돼? 줄어야 돼. 그러면 속력이 줄을까? 어디서부터 줄기 시작해? 여기서부터 줄기 시작해. 그러면 운동 에너지의 최대값은 속력이 최대여야 되니까 어디예요? 여기가 운동 에너지가 최대가 되는 지점이라는 걸 찾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요거 정도만 좀 알려주고 싶어서 왔습니다. 이 문제는. 그래서 저 값을 어떻게 보죠? 네, 그래서 그 값은 어떻게 구하느냐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실제로 얼마만큼 내려와? 이 빗면에서 마찰이 L만큼 거리가 작용하니까 우리가 실제로 얼만큼 내려온 게 이만큼이 내려온 게 운동 에너지 시간이 될 거야. 뭐? 이만큼. 네, 이만큼 내려온 높이가 운동 에너지 시간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얘를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운동의 최대값은 mg 여기 L0 마이너스 L의 사인 네, 얘가 운동 에너지 최대값이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이제 L을 물어봤잖아요. L을 물어봤으니까 L 자리에 이 정도까지만 집어넣으시면 돼요. 우리 아까 왔었던 거. L0 마이너스 얘는 L0분의 U의 탄젠트입니다. 그냥 이게 답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마 답을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냥 이 정도에서 끝냈습니다. 네. 나와